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볼게요.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별로 나열된 키워드입니다.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발 호재를 안고 움직인다. 그 영향권에서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지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가 많은 충전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전반적인 이야기 위원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영향이 분명히 있을까요, 위원님? 오늘 셀 업체 주춤, 그런데 뭐 약하다고 할 수 없는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떤 뉴스와 연결 지어서 저희 지금 상황을 보는 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뭐 테슬라발 이슈가 긍정적인 요소들을 하겠죠. 몇 가지들을 우리가 좀 뉴스들을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이 2차전지 대장주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측면이 일단 가장 크겠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았고 거기서 강한 반등이 나왔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차트상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고 거기서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테슬라발 이슈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모습을 놓고 본다라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장주인 에코프로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여전히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등을 세게 한 이후에 크게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강하다라는 인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약하다고 보기 어렵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여전히 불안감은 상존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보유자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신규로 편입을 해볼까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을 드리기 어려운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계신 분이 다시 활동을 재개했죠. 그런 시기와도 또 맞물려 있다. 이건 뭐 바깥 얘기가 아니죠. 아무래도 시장 내부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다시 활동을 재개한 시점과도 맞물려 있는 것도 일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놓고 보면 2차 전지가 약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전 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얽혀있는 2차 전지 섹터네요.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룹주 가운데 코스모화학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사실 이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이야기를 했던 게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 공포는 저리하고 계속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것은 지금 공매도라는 것이 당장 뭐 딱 편입이 되고 나서 공매도가 쏟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공매도를 이제 계획하는 측면들도 상황들을 좀 보겠죠. 지금 2차 전지가 강하게 그러니까 공매도 편입 기간에 들어갔을 때 공매도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떨어지는 구간에 이게 편입 시기가 나왔다라면 공매도를 칠 수 있겠지만 공매도가 가능하지 한 거와 공매도를 실행하는 건 좀 결이 다르죠. 결국 시점을 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가 흔들리게 된다라면 대규모 물량을 또 추리할 수도 있죠. 따라서 결국 이제 공매도가 붙고 안 붙고 여부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량 부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분위기와 함께 궁금하실 종목에 대한 포인트도 짚어드렸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거 본부장님과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이 오전부터 뉴스를 정말 많이 소화했고요. 오늘장 히어로 종목들이 여기에서 속출한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이게 조금 의아합니다. 뉴스의 무게감은 정말 상당한 것 같거든요. 미국 쪽에서도 그리고 국내 관련 뉴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태, 좀처럼 이렇게 충전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의 연속성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사실 아마 뭐 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차트적인 과거의 흐름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 활성화가 더 크게 될 것이고 결국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대기업에서도 사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보시면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섹터들이 항상 조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과거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연속성 있게는 조금 이렇게 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꼬리는 많이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뭐 대표적으로 충전소 쪽에서는 뭐 휴맥스 그룹주들 보시면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100%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양극재나 이런 기타 쪽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좀 상승력이 적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꼬리들이 많이 달리고 있지만 이게 일정 부분 한번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은 아마 거기서부터는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이런 출하량이 늘어나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는 좀 꾸준히 수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이전에도 좀 언급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그러니까 가스 LPG로 채우는 금액보다 이제 전기차로의 이런 충전 비용이 더 비싸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충전 시간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급속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해당 섹터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시세가 단기적으로 나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자가 아니라 조금 더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걸까요? 사실 이제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금의 순환을 조금 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익절하시고 다시 잡는 방향이 사실 가장 좀 이상적이긴 한데 그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실제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산업은 어차피 성장을 할 것이고 그 대기업들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어쨌든 차가 늘어났을 땐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들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충전 관련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하나하나 언급은 다 못해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모멘텀과 함께 미국 쪽의 이슈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4위로 올라가서 또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오전과 얼굴이 좀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K방산, 르네상스 시대에 열리나, 수출 모멘텀 탄탄하다, 올해 더 좋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에 쏟아졌던 오전을 뒤로 하고 지금 자리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이 방산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 볼게요. 오전의 흐름과 지금 좀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사실 펀더멘털 측면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자리인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대세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때는 이 조단위 계약이 굉장히 좀 많이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그런 뉴스들이 대부분이 오픈이 되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지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장 초반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확대 이슈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반짝했지만 이게 이제 수급이 전반적으로 주도주로 올라오기에는 아직까지도 이슈의 무게가 조금은 약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주를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의 매출액이 2조 8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 1분기 수주 잔고가 이제 25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9배 정도의 수주가 깔려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장부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중장기적인 이런 펀더멘털적인 매력도는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과거에는 내수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었던 방산 산업이 수출로 완전 길이 열렸고 지금 폴란드 이후에 기타적인 뭐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도 추가적인 이제 수주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이 사실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인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 4년 걸리는 거 우리나라 뭐 3, 4개월이면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품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빠르잖아요. 뭐든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수주도 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한동안 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기간 조정 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대규모 수주들이 나왔을 때 아마 이슈
이슈나 모멘텀이 부각이 될 거고 그때 수급이 쏠릴 때 충분히 추격하셔서 들어가셔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본부적인 관심권에 둬야 되는 종목들은 수출 모멘텀 타고 올라갔던 그 대장주격 종목들로 압축을 좀 해야 될까요? 네,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정도로 일단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께도 의견 여쭐게요. 이전에 정말 방산주를 접근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누리호 이슈 소화하면서도 이쪽과는 거리가 멀다. 수출 이쪽 모멘텀에 대한 중요성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지금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뉴스에 따라서 반응할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동시에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방산에 대해서는 꽤 오랫동안 이제 그 대장주를 좀 끌고 왔었고, 몇몇 모멘텀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최근엔 매도를 한번 좀 몇 차례 말씀 좀 드렸죠. 지금 제 방산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이제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혼란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다는데 주가가 왜 못 올라가? 이런 어떤 직접적인 질문이 나오실 수 있겠죠.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선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방산주를 그 전에 MTN에서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방산주 될까라는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그 방산주들이 결국 그 플란드발 모멘텀, 수출 모멘텀 이런 것들로 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한 상태였고 이제는 수출에 대한 확신감이 있는 상태지만 주가는 오히려 그때보다 못 올라 있다라는 거죠. 하창원 부부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도 저는 힌트가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주잔고가 있는 거지만 방산의 특징은 이 수주잔고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정말 방산주를 이제 보시려고 한다라면 과거에는 방산주들이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가 좀 빨랐죠. 그런데 이제는 시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시세가 빨라지려면 새로운 곳에 수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수출 전진기지와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을 이제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지 이제 그 수출 보증에 대한 비용 부담을 1차와 같이 우리가 떠안느냐 아니면 폴란드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다른 은행들이 보증을 쓰느냐 이 차이지만 폴란드는 이번에 2차 수출을 통해서 현재 기지화를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도 폴란드에 뭐 군사기지 그 이제 생산기지가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나토에 또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새로운 계약권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갖고 있는 뉴스의 신선도를 놓고 본다라면 이미 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따박따박 실적이 나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이 수출 트리거 이전 수준과 놓고 본다라면 과연 어느 수준에 있냐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수출 트리거 이전까지 떨어졌다라면 충분히 매력도가 있죠. 하지만 지금 주가 수준은 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수준에서 거의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먼저 도달한 주가가 이제는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을 투자하시려면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조금은 느긋한 마음이 필요할 자리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어서 3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이슈에 따라서 흔들림 나오고 있는 중국 소비 관련주를 저희가 3위로 꼽아봤습니다. 맞불 초치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의원님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 비중이 실제로 높을 수도 있겠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가장 불안하실 것 같아요. 빌미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 어디까지 필요할까요? 지금 뭐 이것은 뭐 외교적인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뭐 극적인 화해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결을 달리해서 다른 쪽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대중국 관련주를 과연 사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주가 조정기에 대중국 관련주를 살 거야라고 하신다라면 지금 이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내가 종목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난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보유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종목이 없다라면 나 이 종목 쳐다도 안 볼 거야라고 한다라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급속도로 위축이 돼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중국은 보이지 않는 또 그들의 또 어떤 자국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쪽 관련주들을 본다? 조금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본부장님의 시선도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로 저희가 묶었는데 오늘장 회복 안 되고 오후장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음보입니다.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뭐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관계가 악화가 됐고 이게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될지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좀 우하향 기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에 조금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이미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어서 저는 만약에 조금 여력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일단 좀 관망을 하시고요. 나중에 좀 관계 개선과 이제 좀 어느 정도 차트적으로 이전 저점 정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 물론 하방은 좀 더 열릴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뭐 추가적인 비중을 추후에 확대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리스크 대응하기에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보수적인 뭐 물량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좀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워낙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신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일단은 조금 그냥 시간을 조금 더 드린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득 본부장님 이게 궁금합니다. 한중 관계 냉각이란 키워드가 이전에 나왔을 때 같이 빠졌던 종목군인 중에 엔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 엔터는 견조합니다. 상승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공연이 중단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흔들린 바 있었던 주식인데 오늘은 괜찮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 엔터 쪽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도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이 물론 큰 시장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기조들, 뭐 또 스트레이키즈가 또 빌보드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물론 중국이 타격을 주긴 주겠지만 지금 엔터 섹터 같은 경우 워낙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현지인들로 구성한 이런 아티스트가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엄청나게 또 지각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이쪽은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국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은 뭐 화장품 대형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카지노에서도 사실 일본발 매출로 상당히 올라오긴 했지만 중국 쪽에 대한 이런 VIP 고객들이 와야 양날개가 달리는 이런 산업들과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엔터랑 일단 기타 다른 종목군들이랑은 저는 별개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에 따른 반응이 오는 쪽 오지 않는 쪽 영향권에 어떤 종목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추가로 더해서 해봤습니다. 3위까지 저희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우울한 뉴스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입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초입기 된다라고 합니다. 뭐 수산물 관련주는 오늘 크게 움직임 나오고 있지 않으나 소금 관련주 정말 낯선데요. 이쪽이 계속 급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뉴스에 따른 반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심 좀 잡아주세요. 정말 조금 뭐 일단은 뭐 시운전을 한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죠. 국제사회에 대한 의견들, 국내에서도 의견들이 갈리지만 일단은 뭐 논리적인 부분들보다는 이제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태들을 놓고 볼 때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불안감이라는 것을 쉽게 가시기는 어렵겠죠. 글쎄요, 과연 국내에서 이것에 대한 수혜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소금 같은 경우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데 바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소금을 다른 데서 수입해 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오늘 뭐 소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니까 다른 쪽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철저히 테마주 영역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여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먹거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의 강력한 어떤 좀 불안감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의 흐름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은 굉장히 시총이 작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금액만 가지고도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칫 뭐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투자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손실이 뭐 20만 원, 30만 원 날 수도 있는 그러한 구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이런 것들은 테마주 영역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접근하셔야지 여기서 수혜주를 찾는다? 글쎄요, 정말 쉽지는 좀 않은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조금 넓게 먹거리를 보면은 혹시 테마 이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쪽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뭐 비료 사료도 있을 것이고 뭐 설탕, 커피 찾아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MTN에서 말씀드린 거, 이 테마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테마주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뭐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로서 갖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전반적인 기조지만 그래도 먹거리,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다라는 어떤 뭐 가치 투자자 영역에서는 투자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테마는 쉽게 끝날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흑해 협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엘니뇨 현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펀드멘탈을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속보를 봤는데 말레이시아의 팜유 재고가 또 늘어났대요. 그렇다면 당장 라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올릴 만한 요소가 없는 거죠. 설탕 부분들도 일정 부분 또 안정화될 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또 산불 때문에 또 막대한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어쨌든 지금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먹거리 테마는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좀 트레이딩이 능하신 분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영역이 아니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먹거리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속보도 커버를 해주셨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본부장님께 이런 관점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먹거리 관련해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주시를 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로 좀 믿음직하게 삼을 만한 것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곡물 쪽, 그러니까 단기로 보면은, 그러니까 중기, 단기로 보면은 곡물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 테마로 얘기가 나오면 중장기로는 음식료 업종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이쪽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뉴스 이제 뭐 특정 기사긴 하지만 일면에 보시면 이제 지구의 온도가 뭐 한 10년, 20년 전과 비교해서 2, 3도가 올라가고, 이게 지구 온도가 2도 올라가는 건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반부에는 이런 우리가 수확하고 있는 이런 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현재 재고량 자체는 작년에 일부 지역에서의 좀 작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조금은 이제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약간은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건데, 만약에 올해 엘니뇨 효과들, 그리고 지금 시애틀 항구에서도 지금 맡기고 있고 흑해에서도 러시아 쪽에서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도 은근슬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만약에라도 기후변화로 작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1, 2년 테마가 아니라 거의 3년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테마로 좀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될 때 차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먹는 건 기다릴 수가 없죠. 대체육으로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먹는 걸로는 단기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슈나 이런 모멘텀들이 이런 이 곡물이라든지 작황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슈들이 좀 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뭐 좀 신성홀딩스 같은 종목군들 이 점도 좀 소개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쪽 섹터는 뭐 이런 오염수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중기적인 현재 위치에서는 뭐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저점에서 한 7, 80% 올라간 종목군들 좀 부담스럽겠지만, 아직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야 막 10%, 15% 올라간 종목군들도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좀 후발로 접근하실 종목도 많고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덜 오른 종목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랭킹 이제 1위 보도록 할게요. 1위는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월입니다. 조금 먼 이야기긴 합니다만 여기에 무게를 싣는 리포트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 주목도를 높여도 되는지 궁금해서 이 이야기로 오늘 1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작년 이맘때 네오비즈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스컴 이야기
이야기 정말 많이 전후로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주인공이 펄어비스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오늘 증권사 쪽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벌써부터 기대감 가져도 되는 쪽 있는지, 있다면 이게 펄어비스가 될지 이 관점에서 궁금한데요. 게임즈 투자가 점점점 복잡해져 간다라는 양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종합적으로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고 탈중국 현상들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게임은 뭐 두 가지가 다죠.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신작 모멘텀이고 여전히 또 중국에 대한 어떤 판호 이런 것들도 좀 엮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게임이라는 게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게임기를 조작해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 우리는 그냥 인터넷에 접속해서 하는 MMORPG라는 어떤 게임 형식이죠. 다중 접속해서 하는 형식이고 이게 이제 중국과 흡사합니다. 중국도 여기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게임이 우리나라, 중국, 미국 범용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중국 영향권에 있다라는 것도 좀 봐야 되겠죠. 자, 하반기부터 게임은 조금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신작 게임이 몇 개 없었어요. 여러분들 상반기에 정말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 한두 종목밖에 특별히 이제 언급이 안 된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나마도 흥행을 못했죠. 근데 하반기로 넘어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작들이 조금 나옵니다. 과거처럼 대거 쏟아지진 않지만 신작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죠. 신작이 나오면 일단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그게 흥행에 성공해야 되죠. 이게 조합이 맞아버리면 주가는 폭등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신작 모멘텀이 나올 때는 조금 기대감을 오르다가 과연 이게 성과가 나타나느냐? 한 달이면 정말 결정이 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우리가 펄어비스를 필두로 해서 몇몇 종목들이 신작을 내놓는 그 리스트들이 지금 이제 각 증권사들이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단 메모해 놓는 단계지 선취매 단계를 들어간다라면 일단 보초병들을 세울 정도는 된다라고 봐요. 하지만 최근에 NC소프트 상황에서도 보듯이 정말 신작이 나왔는데 정말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대감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에 일단 매매 과정,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실적으로 확인되는 과정 남아있다라는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밍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추가로 요즘은 드릴게요. 신작 이야기 위원님께서 여러 번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본부장님께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까입니다. 사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프리뷰 공개한다고요. 신작이 나오고 이제 흥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 기다리는 쪽도 있거든요. 어느 쪽에 가장 포커스를 조금 좁혀서 맞추는 게 게임즈 투자의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흥행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요. 이제 우리나라 게임들이 한 2년 전부터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출시가 계속 지연이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출시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일단 중요하게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원래 게임주들은 출시하고 나서의 일매출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일매출이 얼마나 잘 터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뭐 대규모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디아블로4가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게임주들은 일단 관심 꺼내는 두 대, 저도 이슈나 모멘텀으로 지금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엄청 주도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면 정말 아무리 실적이나 기대감이 좋아도 못 움직이는 섹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관심권의 두 대, 이게 수급이 쏠릴 때 추적해서 하시는 것도, 왜냐면 지금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 1위까지 체크해 보셨고요. 자, 이제 AS와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대화 좀 이어갈게요. 오늘 AS 해주실 종목으로 루트론이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위치에서 저희가 목표가 이상이긴 한데 한 번 더 AS가 필요하다, 조언이 필요하다, 좀 달라진 게 있다라고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33,000원 목표가는 넘긴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코멘트 받을까요? 사실 말씀드리고 맨날 올라가긴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그냥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진 상패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패 이후에 이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그
그 가치를 미래 가치를 정말 보시면서 물량을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공개 매수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SM의 사례를 보시면 공개 매수가에서 거의 횡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엄청나게 뭐 추가적인 공개 매수가가 높아지거나 그런 이슈가 없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묘한 의견 변화 있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저는 뭐 중국과 관련되지 않은 건지 뭐 어떻게 보면 화장품인데요. 아무래도 뭐 중국 대중국 관련해서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관 같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을 탈피한 CNC 인터내셔널 색조 ODM 전문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위주로 이제 ODM 업체를 보는데 현재 지금은 이제 작은 종류의 색조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까? CNC 인터내셔널은 또 색조 전문 ODM 업체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퍼포먼스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4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루트로닉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수익을 좀 거두고 계신데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시장에서 매도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공개 매수에 참여하시면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때문에 이거 본인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귀찮으신 분들은 뭐 몇천 원 차이인데 그러면 내가 공개 매수 응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세금 계산하시면 현재에서 그냥 시장에 처리하시는 것이 더 깔끔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3월에 위원님으로부터 이 종목 추천받기도 했는데 추가적인 AS까지 여기서도 들어봤습니다. 자,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